노동자가 사고를 겪을 때 함께 있던 다른 동료들은 이 사고를 목격하고 트라우마에 처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현장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괜찮아. 현장들이 일하는 현장도 오케이. 그렇지 않지만 한국에는 위험의 왼수업을 넘어서 위험에 이주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특히나 위험한 현장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꿔 나가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현재 사건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했는데요.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서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첫 번째 바로는 이 사건의 경위와 지역사회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감 직업환경의학센터의 정경희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공감 직업환경의학센터의 정경희입니다. 지난 7월 25일 일요일 새벽 안타깝게도 화성시 팔단면 소재의 프레스 공장에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에 압착되어 이주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시간은 새벽 3시 40분경이었습니다. 일요일 새벽 3시 40분 납품기를 맞추기 위해서 일요일 새벽까지 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일하는 그 현장 이주 노동자 나머지 3분이 더 계셨습니다. 이들은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지만 동료가 죽어가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3일 뒤 경기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고용노동부의 제대로 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에는 동료 이주 노동자 5명에 대한 직업 트라우마 센터 경기 서부 직업 트라우마 센터의 지원을 받아 트라우마 교육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8월 3일에는 화성시 지자체에서 소규모 사업장이 너무도 많은 화성시 지자체에서 안전관리 실태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듣기 위해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를 진행하였지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답은 없었습니다. 노동 현장의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부서 또한 없었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도 매우 제한적으로 가동되고 있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추후에 구체적인 화성시 나름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구체화하는 논의를 추후에 빠른 시일 내에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고용노동부에서 면담을 함께 하기를 요청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면담을 하자고 다시 요청하였지만 현재 조사 중이고 관련 세계과가 가능한 일정을 1, 2주 이후에 다시 잡아서 면담하자고 고용노동부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 현장을 함께 했던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 그리고 기숙사를 함께 사용했던 이주 노동자 5명은 그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고 동료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또다시 그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가 시작되었지만 그 경과는 많이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면담을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우리에게 신뢰를 조금이라도 준다면 1, 2주 후에 만날 면담 내용을 더 실효성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 이번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결과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면담을 가질 것을 기대합니다. 5명의 이주 노동자를 처음으로 마주한 시간에 그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고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져 있던 이 이주 노동자들이 중대사업장에서 중대사고가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사업장을 옮기면 사장님이 힘들어질 것 같다는 걱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평소 사업주와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원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평상시의 인성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인성 좋은 사업주가 운영하던 그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왜였을까요? 현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노동자가 안전하게 노동자를 정말로 위해서 애쓰는 것이 무엇부터 해야 하는 것인지, 또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인지조차 이 인성 좋은 사업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잘못되었습니까? 이 사업장을 지도하고 관리 감독하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죽음을 방관하고 있는 것에 다름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화성시에는 열악한 환경의 제조업 공장들이 많고 그렇게 열악한 곳일수록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화성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동지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언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다연 활동가를 모시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제도적인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 김포시 한 고물상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굴삭기에 채여 사망. 7월 화성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가 위압 압축기에 끼어서 사망. 그로부터 나흘 뒤 포천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어 사망. 모두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사고들입니다. 작년 중대재해가 발생한 곳 중 약 80%가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의 83%가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며 살아갑니다. 그만큼 이주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률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작년 상반기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내국인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통계에 제대로 잡힐 수도 없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까지 고려하면 다치거나 죽어도 제대로 치료도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게다가 경기도는 이주 노동자의 44.5%가 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경기도는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명과 좋은 삶을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무감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고 잊혀지는 일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작년 사고로 인한 산재 사망자 4명 중 1명이 경기도 소재의 업체에서 일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이 수치들은 경기도에서 사업체들에 대한 일상적 노동안전보건 관리감독과 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부실한 관리감독의 반복이라는 문구는 실제 노동자의 죽음을 내포합니다. 산재 예방은 사업체 운영에 있어 아주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여전히 사람의 죽음까지도 사업체를 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리스크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 바탕에는 고용노동부의 기존 관리행정 방식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얘기해왔지만 우선 고용노동부는 계속되는 일련의 이주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들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개선 방안을 고안해 그것이 실제 적용되도록 감독,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해조사 보고서를 포함한 전체 과정을 공개하여 산재 사망의 근본 원인의 하나이기도 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에 시민사회에서라도 협력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번을 계기로 관리감독 및 지원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시작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 고용노동부의 대대적인 관점과 관행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경기운동본부라는 지역의 연대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계속되는 산재 사망 사건을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사고가 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은 어떤 책임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바꿔야 조금이라도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발언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우다라이 이주노조 위원장님 공지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주노조 위원장 우다라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필요해서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중소형식 기업의 인력난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물로 조건, 안전, 노동 안전에 대한 상황은 아주 열악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위험한 사업장에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낙후된 기계에 일해하고 자동화된 기계에는 안전 시스템도 안전 센서도 별로 없습니다. 있어도 꺼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위험한 기계에 장시간 혼자 일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안전 장비도 제대로 안 주고 안전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곳에 일 시키는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생명 안전보다는 이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장들이 적게 투자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기 원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돈벌이 수단으로만 삼고 있습니다. 말할 줄 아는 기계, 일만 하는 왜 사람 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 산재 피해, 산재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산재 사고 내국인 비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해 100명 이상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이 이보다 더 많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351명이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전체 노동자들이. 이 중에 외국인 자식명이 40명이 되고 전체 이 퍼센트로는 11% 됩니다. 전체 노동자 중에 이주노동자 비율이 3% 정도인데 죽을 비율은 3배가 넘습니다. 정부와 사업주는 이주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의
제일 걱정하는 것이 내가 다치지 않고 무사히 안전하게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입니다. 이주동자가 죽어야만이 한국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가져집니다. 국어도 잠시 며칠 동안 관심을 가져주고 그 이후 아무런 대책 세우지 않고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이주동자 스스로가 사업장 변경할 수 권리가 없어 노동조건 개선하고 안전할 일터를 요구할 수 없고 어렵고 또 구야만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업장에 갈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알아서 사업장 안전에 대해 개선하지 않으면 이주동자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노동부에서 사업장에 가서 물로 감독을 제대로 안 합니다. 사업주가 산업재해로 사망해도 이주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해도 이주동자 고용할 수 있고 또 계속해서 그 산재사고가 반복돼도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여러 번이 와성치약에도 여러 번이 산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장이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주동자 산재사고 사망이 일어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주동자 고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버릴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주동자 고용을 금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동자도 사람입니다. 안전하게 일터에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동자들이 국어사고, 산재사고를 계속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주동자들이 한국에 죽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주동자 생명도 중요합니다. 이 불감증이 언제까지 한국에 계속될 건지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와상에 입사한 지 3개월 된 노동자 기계에 깔려서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 계속해서 유일에도 강제로 노동을 시키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경기지청이 물로감독을 제대로 할 생각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관심하면 계속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주동자들의 사망, 한국 노동자들의 사망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서라도 고용노동부에서 경기지청에서 관할 지역에 산재사망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제대로 대책을 지어야 되고 물로감독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앞으로 행동을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는 곧 강하게 이런 투쟁을 할 것이고 이런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의 요구를 하루빨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중에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에 죽으러 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현장을 안전하게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온전한 노동권을 이주 노동자들이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노동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고용 허가제 때문입니다. 이 고용 허가제를 폐지하는 그 투쟁에 우리도 함께 해야겠습니다. 이주 노동자들과 항상 연대하고 항상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는 곳이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창수 노안부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한기혁 부부장이 전체 안전을 경기도에서 책임지고 있는데 오늘 다른 행사가 있고 일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담당자로 발언하게 됐습니다. 저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저희 민주노총 조합원만이 아니라 비조합원이라도 산재 사망 투쟁에 적극적으로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인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도 같은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와도 철저하게 제도를 연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있는 노동자들이 산재 사망 사고에 가장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라고 분류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가 가장 열악하고 그보다도 더 나쁜 열악한 조건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더 있다는 것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도본부는 이주 노동자의 노동 조건, 근무 환경, 임금 등 철저하게 한국인 노동자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실질적으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이나 근무 환경, 근무 조건을 악화시킬 것이고 산재 사망 사고를 지속적으로 유발시킬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스리랑카 노동자가 돌아가셨지만 결국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이 사건의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려고 한다면 저임금 부족하고 장시간 노동이 아니어야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본부는 노동 조건이 또 향상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을 이주로 억압하는 노동환가제 등 많은 불평등한 노동관계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기지청은 산재 산업사업을 활성화한 중소기업, 영세사업장, 특히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경기지청장이 경기지역을 관할하는 노동부의 수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경기지청장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이주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고 산재 사망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대책 마련해서 발표해 주십시오. 저희 경기도본부 끝까지 이 문제 주시하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그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팬데믹 상황에서의 위기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먼저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주민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혐오는 점점 경고해지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의 상황과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 문화센터 고기봉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경기도는 산재 예방을 위한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언론들이 경기도가 근로감독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라라고 하는 부분에만 주목했지만 실제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구체적인 안이라면서 내놓은 5가지 산재 예방 기본 계획이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경기도는 선제적 산재 예방을 강화하고
촘촘한 산재 예방을 구현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노동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산재 예방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여 도내 산재율을 낮추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것입니까? 이리소툰 이주 노동자를 18시간 동안 장시간 혹사시키면서 노동시켜서 산재 사망으로 이르게 한 것입니까? 과연 경기도정이 산재 예방 거버넌스와 협의체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는지 의문입니다. 그간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이주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 방편적인 발표들을 내놓기에 바빴습니다. 작년 8월 경기도 지역, 특별히 이천 여주 지역 수해 이재민의 80%가 이주 노동자라고 했고, 또 포천에서는 비닐하우스에서 산재로 의심되는 사망자가 이주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를 계기로 경기도가 숱한 용역을 발주하고 그에 따른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주 노동자를 위하여 내놓았다고 하는 대책들은 정치적인 구호였고 정치 노론뿐이었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는 이 현실은 경기도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살인적입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이주 노동자도 노동자입니다. 이주 노동자도 사람입니다.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조건 권리를 이 사회가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아야 모두들의 권리 또 인권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제 발언을 모두 마쳤고 기자회견 낭독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화성시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산인권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다산인권센터 선지연 활동가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계속되는 이주 노동자 산재 사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7월 26일 새벽 3시 30분 화성시 팔탄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 공장에서 33살의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가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일하던 중 압축기에 합작되어 죽음을 맞이했다. 입사한 지 채 3개월, 관리자도 퇴근한 상황에서 2명의 동료 이주 노동자와 납기를 맞추기 위해 분주하게 설비 트러블 조치를 하던 중 발생한 비참한 산재 사망 소식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두를 분노하게 했다. 휴일 새벽 시간에 정해진 물량을 맞추기 위해 분주히 일하던 그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경찰의 조사 결과 그와 함께 설비를 정비했던 이주 노동자인 동료가 설비 가동에 대한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로 사업주와 함께 기소된 것이다. 일상을 나누고 노동을 함께하던 동료의 희생을 고스란히 지켜보아야 했던 산재 사고의 피해자가 현행법에 의해 가해자가 되어버린 형국인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 먹고 살기 위해 일하러 간 일터에서 하루 7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산재 사망의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자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로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3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희생된 이주 노동자의 죽음에 아픔은 더 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경기도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화성시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 3일이 흐른 7월 29일에는 포천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홀로 작업에 투입되던 24살의 우즈베키스탄의 이주노동자가 타세기에 끼어 희생됐다. 최소한의 안전조치, 안전수칙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 또다시 재현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은 불운의 결과가 아니다. 노동자의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결과 또한 아니다. 모든 산재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 기초적인 상식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이주노동자에게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보호와 예방이 무너진 일터에서 반복되는 희생을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보아야 하는가? 이에 우리는 철저한 예방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가 죽음에 내몰리지 않기를 바란다. 일하는 사람 그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피해자이며 생존자인 이주 노동자에게 산재 사망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경기도 내 이주 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 실태 전수를 조사하라.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와 화성시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노동조건 개선 및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8월 10일 경기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80여 군데서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기자회견 순서는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면담을 한다고 했으니 고용노동부의 면담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지 지켜보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디님, 인터뷰 짧게 하나 할까봐. 피디님, 네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이주노동자 대표위원장님이신가요? 네, 이주노동 위원장 구자야라입니다. 아, 지금 이 사안에서 발언도 하셨는데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을 좀 짤막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유튜브로 해서. 네. 우리가 지금 이주노동자들이 원하는 거는 안전하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권리를 실현하면서 일할 수 있게끔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지금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경영 자유롭게 알 수 없고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우리 아주 열악한 근로 조건에도 우리는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우리 다른 사업장에 갈 수 있는 권리가 없고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이 그런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사업주들이 근로 조건을 개선하지 않습니다. 네네. 이런 문제들이 있고 우리는 사업장 경영 자유롭게 알 수 있는 노동과제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금 우리 죽지 않고 살아서 본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법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사람 있고 사람으로서 우리는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그거를 위해 우리는 주장하고 있고
진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욕을 합니다. 저기 고향이 어디세요? 네팔요. 네팔이요?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